10월 24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빌 에크먼이 채권 숏 베팅을 청산하면서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죠. 다만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리스크 그리고 푸틴 4만 루머까지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혼조세가 나왔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좀 작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서프라이즈 많이 보시나요? MBC에 이거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알로이스가 예언한 2022년부터의 3차 세계대전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게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난민, 인플레이션, 그리고 3명의 권력자 암살 이후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아베 전 총리가 암살당했죠. 그리고 오늘 푸틴 대통령이 지금 사망 직전이다, 한번 갔다 왔다 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을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교황이다 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어서 뭐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겠죠. 그리고 여기에 양안전쟁, 대만과 중국, 우리나라와 북한, 이렇게 정말 이 전쟁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기 리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레전드인데,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제가 이거 바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사실 에코프로 관련된 뉴스는 함부로 올리기가 힘든 게, 에코프로랑 이 포스코 그룹주들을 300만 명이 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300만 명입니다. 광역시 기준 인구수가 100만 명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구, 울산 모든 시민들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도 200만 명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이동채 회장의 이 지분 25억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본인도 모르게 매도가 됐다고 합니다. 대주주는 매도하는 순간 바로 공시 의무화예요. 근데 지금 이동채 회장 수감되어 있죠. 근데 매도가 됐다는 겁니다.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공매도가 해킹했네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 이동채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를 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 말을 믿을 수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에코프로에 대한 변동성과 그런 시장의 악재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호재겠어요. 대주주 계좌 해킹 당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저거 쇼다, 이동채 회장이 또 지분 몰래 팔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뭐 공매도에 뭐 그거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거 가지고 정말 돈을 벌려면은 25억원 팔았겠습니까? 250억씩 날렸지.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진실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큰 피해라는 거. 누가 봅니까? 투자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 피해를. 지금 사실 이번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앉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태, 키움증권, 라더견, SG증권발, 이번에 에코프로 이슈, 공매도를 왜 전산화 안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만약에 전산해보면 이런 루머가 발생을 안 하잖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들, 정말 매일매일 이런 악재도,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죄송한데 저도 가끔 놀라요. 이게 뭐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진짜 쉽지 않은 시장이다. 다만 오늘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국채금리가 진정이 되었고, 달러 인덱스도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어제 이창용 한국 총재가 금리 인상 고려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창용 총재를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정부 기관 담당자 중에 제일 천재예요. 누구보다 이창용 총재의 이런 커리어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 계속적으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국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선제적 조치로 기준금리를 먼저 단행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만큼 시장이 안 좋은 거지, 이창용 총재를 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비트코인이 무려 5%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3만불 한창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저는 미국 주식으로 도망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이슈가 나왔는데, 뭐 방위 산업 테마라든가 유가가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큰 악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채 추가적인 찍어내기. 왜냐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00조 원 가량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조 원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이 조금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근데 100조 원을 다른 나라에 지원한다는 거야.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연방정부 예산 합의안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국민연금 정보개혁안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까지 내 돈 안 받아도 돼. 그만 내게 해줘. 진짜. 그냥 아니면 이때까지 낸 돈 그냥 다 돌려주고 국민연금 정산하자. 근데 아무도 안 하겠죠. 왜?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이 폰지 사기로 이제 계속적으로 밑에 세대 단계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처럼 돼야 돼요. 반독재 국가가 돼야지. 돼야 된다. 아무튼 뭐 이건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어제 뭐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엇갈렸는데, 엔비디아, AMD가 PC 칩도 우리가 이제 제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인텔은 떨어졌죠. PC 칩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전체 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들. 네,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에코프로 300만 원 간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일이 발생, 전쟁 나면 뭐 어떡할 거야. 그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진짜 하지 말고 그 예측하는 사람만 걸러도 된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쉐브론, 최근에 엑슨모빌 쉐브론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현대차 기아가 본격적으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한다. 이 정도 관련 테마주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겠고, 사실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테마, 위기소 투자가 어제 크게 장막판에 크게 올랐더라고요.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또 다른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네, 비트코인이 투자에 근데 피난처가 되기는 많이 힘듭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이에요. 근데 그 위험 자산에 또 파생되는 상품들이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점들. 다만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이슈가 많지만은 안 좋은 이슈가 더 많습니다. 네, 서울보증보험이 수요 예측을 실패하면서 상장 처리가 나왔고, 그리고 에코프로, 카카오. 여러분들 카카오가 200만 명이 보유하고 계신데 진짜 카카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많이 없어요. 오늘은 신규상장 종목도 없고 공모총력도 없기 때문에 수급이 좀 그동안 과대 납보 종목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재미로 3차전지는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이 단기적인 악재들이 아직 크게 해소가 되진 않고 있어요. 다만 국채금리가 진행됐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호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반등 기대하면서 시장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